네, 안녕하세요. 2장 총정리 영상입니다. 자, 전기 파트와 자기 파트로 나눠지는 전기자기학에서 전기 파트의 시작인 2장 정전계 내용을 봤습니다. 자, 정전계라는 것은 정지에 있는 전하들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고 했고, 여기서 전하는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입자로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음전하 이렇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 전하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힘과 전개, 전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챕터였죠. 두 전하 간의 힘을 쿨롱의 법칙으로 나타낸다고 했었고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쿨롱의 법칙이란 말보다 언제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두 전하와 힘이라는 말이 문제에서 나오면은 쿨롱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하 중에 하나를 플러스 1쿨롱으로 고정시키고 나면 점전하의 전개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개 공식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히나 선전하 밀도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쓰고 면전하 밀도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쓴다. 이거 무한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판 하나짜리를 말하는 거죠. 공식에 R이 없으니까 거리에 무관하다라는 것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행판이라는 것도 봤었죠. 판 2개짜리. 이거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해서 판 하나짜리 무한평면일 때보다 2배다 라고 해서 공식이 이렇게 됐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면전하 밀도를 쓰는데 문제에서 면전하 밀도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트로 주어지는 거라서 그냥 무한평면과는 구분이 되는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전개 2 다음으로는 전위 V를 봤었죠. 기본적으로 V는 ER이라고 하는 전개와 전위 사이에 기본식이 있었고요. 문제에서 전하를 이동시킨다라는 말이 나오면 기존의 전위 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하를 계산해서 이동시킨 전하의 전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개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전개를 타고 가니까 1에너지가 감소한다. 전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전개를 거슬러서 이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1에너지 전위가 증가한다. 라는 걸 봤었고요. 그 다음 도체별 전위 공식을 이렇게 봤었는데 점전하 혹은 구도체 공식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동심 구도체 전위 공식. 이거는 접지라는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서 따로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C분의 1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라고 구분을 했었죠. 자, 이후에는 평행판, 판 2개짜리 아까 전개도 봤는데 전위도 봤었죠. 평행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V는 ED 그리고 E는 아까 구했듯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해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D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공식보다는 계산 문제로 나온다는 것도 같이 봤었죠. 자, 이렇게 전개와 전위 공식을 봤는데 참고로 앞에서 본 맨 처음에 나왔던 정전계 쿨롱의 법칙과 전개 공식에서 공식에 전부 입실론 제로가 들어가죠. 그리고 방금 봤던 전위 공식에서도 입실론 제로가 다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입실론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언급했듯이 공기나 진공에서라면은 입실론 제로가 맞고 4장에서 유전체와 비유전율 내용을 모두 보고 나면 이 공식들이 일반화 시켰을 때 그냥 입실론으로 첨자 없이 쓰게 됩니다. 어쨌거나 공기나 진공에서는 공식들이 입실론 제로라고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개 2와 전위 V 공식을 봤습니다. 자, 2장 후반부에서 전개 2와 전위 V 사이에 하나의 관계식을 추가로 봤는데요. 이거는 전위 경도라는 말도 쓴다고 했고 E는 V의 마이너스 기울기다 라고 해서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라는 식을 암기해 주시면 그거 자체를 보기에 고르는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전기에서 두 전화 사이의 힘 F, 거기서 나오는 전개 E, 거기서 전위 V,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들을 스스로 떠올려 보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공식은 물론이고 어떤 키워드가 나올 때 해당 공식과 연결되는지도 떠올려 보고 문제로 연습하는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기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추가로 전기력선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전개의 세기와 방향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선이고요. 자, 밀도가 촘촘할수록 전개가 강하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여기 보면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개의 방향을 나타내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의 세기를 나타낸다. 얘보다는 얘가 전개의 세기가 세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해서 말문제로 나오는 문제, 여러가지 성질들 총 5가지를 봤는데요. 이 내용들이었죠. 이거를 문장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상황들을 떠올리고 그려보면서 맞네 아니네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기력선에 대해 성질을 알아본 다음에 그 전기력선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공식도 있었는데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실론분의 Q가 되었죠. 진공이나 공기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Q. 이거는 계산하면은 뭐 1100억 개 이렇게 나오니까 개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복잡할 뿐더러 분모 입실론에 의해서 변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전속이었습니다. 전속은 전기력선의 묶음, 다발 이런 개념으로 전하량 Q가 곧 전속선의 개수가 되었던 거죠. 이거는 입실론이 공식이 없으니까 주변 환경, 내질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Q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공이든 공기든 기타 유전체든 다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전속이라는 개념을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속 밀도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D라는 기호를 썼었고 D는 입실론 제로 E다라는 전속 밀도 D와 전개 E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이식도 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화시키면은 첨자 없이 입실론 E가 되겠죠. 그래서 전속 밀도까지 봤었고 다음으로 전기 쌍극자라고 해서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한 뭉탱이로 해서 E와 V를 해석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거는 0과 90만 기억하자고 했었죠. 전개 또는 전위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했을 때 0일 때 최대, 90일 때 최소 이것만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서로 반대로 연결해서 더 작은 숫자인 0일 때 최대, 더 큰 숫자인 90일 때 최소 이렇게 암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푸아송의 방정식. 자, 이게 푸아송이라고 했죠. 영어로 나와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공식 모양만 기억하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로 V 또는 로우가 분자에 있고 입실론이 분모에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빠져 있거나 분모 분자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은 틀린 거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틀린 거 고르라는데 푸아송이 보기에 있으면 일단 의심하자라고 했고 그럴 때 웬만하면 푸아송의 방정식을 틀리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변에서 얘가 0이면 나블라 제곱 V는 0이 되는데 이거를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지나가듯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장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장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이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지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니까 몇 번 읽고 반복해서 떠올려 보시고 문제를 보고 어떤 공식을 쓸지도 떠올리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시면 어느 순간 익숙하게 공식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기획하고 편집하려다 보니까 많이 서툴기도 하고 보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점점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달해드리는 내용만큼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길 바라며
당분간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3장 도체계와 정전 용량이라는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